네, 선생님 잘 들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4월 1일 제144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명상으로 또 가능하면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지만 이 명상을 하면 고요해지죠. 물론 또 스트레스 많을 때는 뭐 생각이 또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요. 그래도 잠시라도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는 것은 여기 쉰다인데, 명상, 쉰다. 그래서 마음을 쉰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욕구와 생각을, 욕구 생각을 쉬는 거죠. 이게 뭔가요? 이게 나죠, 나. 나들, 욕구 생각들. 내 안에 많은 욕구 생각들. 그것이 나죠. 동일시를 안 하면 내 욕구 생각인데, 동일시를 우리가 하니까요. 우리가 늘 동일시를 하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나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시라도 그 명상할 때 욕구 생각이 내려놔졌을 때 그때 내가 있나요? 내가 있나요? 잠시라도 5초라도 호흡을 느끼고 고요할 때 내가 있나요? 뭐 군대 간 아이를 걱정하고 있다든지 뭐 남편의 뭐에 뭐 걱정한다든지 혹은 부인의 뭐를 걱정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어제 한 행동에 뭐를 곱씹으면서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것이 쉬워졌을 때 그때 나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돌아갈 때 그게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욕구 생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멈춰지면 거기 나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잠시라도 쉬었을 때 그게 5초라도. 근데 그 생각이 없을 때 진짜 나가 없나요? 뭐를 후회를 한다거나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혹은 뭐 미래에 뭔가를 또 좋은 거를 기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좀 쉬워졌을 때 거기 나하고 친숙한 그 나는 없죠. 내가 알고 있는 나. 여러분이 만약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보통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한다면 걱정이 많은 나는 그때 없죠. 여러분이 평소에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identify 그렇게 동일시를 하고 있다면 그 순간 적어도 5초면 5초 동안은 그 나는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아무 나도 없나요? 명상만 하면은 몰라요. 명상으로만 하면 그냥 고요히 있다 나오는 거예요. 3분 명상한다면 3분 명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잠시라도 명상하면서 마음 함께 하는 거, 이게 마음 챙김 명상이죠. 음. 명상할 때 마음 챙김 하는 거죠. 명상을 할 때 마음 챙김을 하면 그 없는 나, 없는 나를 없는 나를 자각하게 되죠. 없는 나. 그래서 이게 노바디나라고, 노바디나. 그것도 영점 나라고도 하죠. 저울의 영점 같은 나다. 이 없는 나. 나가 없어. 이 말이 참 말로 하면 좀 모순적이게 들리겠죠? 없는 나인데 나가 없어. 명상 잠시라도 5초 동안 내가 평소에 익숙한 그 나가 뭐 고민을 하거나 걱정하거나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이런 나가 잠시 쉬어졌을 때 없, 없잖아. 내가 없잖아. 없잖아요. 근데 없는 나가 있잖아. 마음 챙김을 해보면 알죠. 그냥 명상만 할 때는 고요 있다 나오는 건데 마음 챙김의 그 반조가 있게 되면 그 없는 나, 노바디 나, 영점 나, 저울의 영점 같은 나가 느껴지죠. 이게 참 음, 그 고요한 영점 나와 이제 접속했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은 좀 다르죠. 한 끗 차이인데 꽤 큰 차이죠. 고요에 있다 나오는 명상과 고요한 그 나를 자각하는 반조하는 마음 챙김이 자신 반조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반조하는 거니까 그 나, 그 나를 종종 하루에도 몇 차례 접속할 수 있을 때
그 자체가 유익하다. 그리고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조금씩 변화하죠. 내가 누구인가에 있어서. 그때 그 고요한 그 0점 나일 때 우리는 다르지 않죠. 우린 다 같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에브리바디나 우린 모두가 이때는 같아. 설거지하는 0점 나, 이 닦는 0점 나, 호흡 명상하는 0점 나, 걷는 0점 나. 그때 우리는 같아요. 거긴 뭐라고 붙일 게 없어요. 뭐라고 붙일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저울도 0점에만 머물면 안 되죠. 그때그때 무게를 재는 게 무게를 잴 수 있는 게 저울이죠. 무게를 못 재면 뭐 5kg, 50kg, 100kg를 올려도 똑같이 0점만 붙잡고 있다면 그건 저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쓴다를 잘 해야 돼요. 쓴다. 긍정심리에 쓴다를 잘 해야죠. 그리고 욕구 생각을 잘 쓰는 게 필요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자비 수행을 강조하고 있죠. 자비, 자비 수행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점 나에 머무는 마음챙김 명상도 훌륭하고 이건 좀 묵상 스타일이죠. 묵상. 묵묵히 생각한다. 묵묵히 생각한다. 자비 기호는 그거를 일종의 그 튜닝한다, 접속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마음사 이론으로 볼 때 많은 나들이 있잖아요. 나들이. 여러 나들이 있잖아요. 그 나들 중에 그 건강한 나, 평화로운 나, 행복한 나, 성장하는 나, 그런 그 건강한 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와 자꾸 접속하는 연습이에요. 자비 기원은. 저 때때로 여러분이 뭐 지하철에 서 계실 때나 지하철에 앉아 계실 때나 때로는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일하시다가 잠깐 쉬실 때 눈을 감든지 뜨든지 자신의 때로는 마음챙김 명상으로 0점 나와 접속할 수도 있지만 이 자비 기원을 할 때는 이 자비로운 나, 자비로운 나와 접속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할 때 0점 나와 접속하듯이 이 자비 기원을 할 때는 자비로운 나와 접속하는 겁니다. 자비로운 나가 되는 겁니다. 마음챙김 명상하면서 그 0점 나가 되는 것처럼 0점 나와 접속한 그 순간에는 내가 0점 나죠. 나의 아이덴티티는 0점 나예요. 그러니까 자비 기원을 할 때 그때 나의 아이덴티티는 자비로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또 힐링 효과도 있고 굉장한 웰빙, 그 삶의 에너지를 주지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뭐 편안한 자세면 돼요. 그냥 눈을 감든지 뜨든지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봐요. 물론 자비의 핵심은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연결. 연결이 중요해요. 연결. 우선 나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나와 연결될 때 일단 나와 내 몸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접속을 높여주지요. 연결을 통하게 해주죠.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또 몸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죠. 봤을 텐데. 뭐 초콜릿 복근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죠. 그렇,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윤 선생님 그 카메라가 막 정신없어서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후로 안 나타나셔서 음, anyway. 그래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도 고맙지 않은가요? 내가 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참 고맙지 않나요? 그날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아마 평소에는 또 안 그럴지도 모르는데 마음 사이로를 볼 때 또 그 힘든 날들이 있었으니까 평소에는 이제 밝은 모습을 보이셨을지 모르지만 뭐 그대 목에서는 좀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는데 그 루게릭병 아시죠? 몸이 점점점 그 운동 뉴런이 아마 변성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점점 이제 어, 운동 뉴런을 못 쓰게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몸을. 나중에는 호흡도 이제 그것도 이제 운동 뉴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이 죽음으로 가는 삶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한테 내가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분은 뭘 바라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단지 하나, 지금 아프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거를 가만히 묵묵히 묵상해 보면, 혹은 숙고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숙고해 보면, 묵상을 해 보면, 그 고마움이 일어나잖아요. 고마움이 일어날 때 내 몸과 연결되고, 또 내 마음도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해요. 이런 욕구도 내고,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감정도 느끼게 해주고, 이런 감각도 느끼고, 물론 이게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만,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잖아요. 이 지구에 와가지고 이 온갖 색깔들, 무지개 색깔들을 다 보게 해주고, 온갖 소리를 다 듣게 해주고, 온갖 냄새를 다 맡게 해주고, 그런 감각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온갖 맛을 볼 수 있고, 온갖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내 몸과 마음이 참 더 건강하기를,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내가 밝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떠올려 봐요. 내가 밝고 환하게 웃는 모습. 지금 마음이 평화로운, 물론 때로는 뭐 자식 걱정을 하기도 하고, 배우자 걱정을 하기도 하고, 뭐 후회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 내가 좀 평화로울 때도 있었죠. 어느 때 행복했나요? 어느 때 평화로웠나요? 가족과 함께 어디 여행 가서 편안한 리조트에서 있었을 때, 바닷가 해변, 아니면 어디 계곡에 놀러 갔을 때, 아니면 어떤 햇빛이 잘 드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그 평화로운 때, 행복한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나와 접속하는 거예요. 그 나와 만나는 거예요. 그 나를 불러오는 거예요. 마음사의 무대에.
아무런 돈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쓴다. 쓴다예요. 쉰다가 아니라 쓴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욕구 생각을 쓰는 겁니다. 특히 그 심상화 작업, 인지적 작업을 잘 활용해서 그 고마움을 가만히 묵상하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그 고마움이 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좋은 것을 기원해주는, 불러내는, 내가 건강하고 평화롭고 그 행복한 때를 이렇게 불러낼 수 있고, 또 심지어 내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또 혹은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덕분에, 때문에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덕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때는 속으로 어떤 용기와 지혜 이런 걸 떠올리셔도 좋아요. 이때 내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용기와 지혜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이런 걸 스스로에게 기원해 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인지 작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만히 묵묵히 묵상하듯이 그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 나와 접속하는 겁니다. 그 건강한, 평화로운 나. 잠시 한번 1분이라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때의 나의 모습,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울 때의 나의 모습, 또 내가 행복했을 때의 모습, 그 모습을 가만히 그려봐요. 과거의 어느 때일 수도 있고, 온전한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소환해 보세요. 불러와 보세요. 그런 경험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순수한 상상만으로도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또 마음의 편안함과 평화로움이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을 떠올려 봐요. 여러분이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거나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모습을 그려봐요. 가슴에서 따뜻함을 느껴봐요. 내 마음에 밝고 따뜻하고 환한 빛이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져봐요. 나를 정말 온전히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을 가져봐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그 느낌을 느껴봐요. 내 몸과 마음을 그 사랑과 자비의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봐요. 건강, 평화, 행복, 성장. 마, 나에게 축원을, 축원을 보냅니다. 건강, 평화, 행복, 성장. 자꾸 반복을 통해서 이 느낌과 친숙해지시기 바래요. 자꾸 연습해서 친숙해지기 바래요. 마치 여러분이 자주 듣는 라디오 방송을 메모리로
기억해서 그 단추 한 번만 누르면 다이얼을 돌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 방송 주파수에 연결되듯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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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느낌, 이때의 나, 자비의 에너지,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가 충만한 나, 그 나가 되는 그 나와 identify, 동일시하는 그 연습을 자꾸 꾸준히 계속합니다. 틈틈이 틈나는 대로 사랑과 자비의 나를 자꾸 불러옵니다. 마음의 무대에 이 사랑과 자비의 나가 자주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문득 심심하면 이 자비로운 사랑과 자비의 나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불안한 나,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분노의 나,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우울의 나가 마음사의 무대에 올라와요. 여러분은 이 자비, 사랑과 자비의 나를 자주 불러서 습관적으로 이 사랑과 자비의 나가 마음사의 무대에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건강, 평화, 행복, 성장. 천천히 마칠 준비합니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걷어줬습니다. 음, 좀 편안하셨는지요? 혹시 뭐 이렇게 길게는 안 했습니다만 짧게라도 뭐 어떤 느낌이 있으셨으면은 채팅창에 혹시 또 소감을 잠깐 올려줄 수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해주셔도 좋고요. 네, 편안하시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느낌. 네, 고맙습니다. 음, 별빛님 요즘 좀 기진맥진 했었군요. 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안아주듯이 자기를 축원해주고 위로하는 시간 네, 필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잘라서 올려주시면 아, 봐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 정년인데 그럼 정년하고 시간 많이 남으면 네, 유튜브 좀 많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잘 나가서 아, 뭐, 큰 유튜버가 되면은 사람도 또 좀 고용해서 더 이렇게 잘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아무튼 네 해서 또 기존에 올라가 있는 그 자비 문구도 있으니까 그거를 자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없이도 혼자 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한번 그 맛을 알게 되면 자꾸 하게 됩니다. 니르님, 이걸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면서 편안했다. 저 잘했습니다. 네. 그렇죠. 더 뭘 바래죠. 더 뭘 바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뭘 바래로 이제 우리 숙고하면서 자기 공부, 다른 사람, 주변 사람 공부하듯이 이 명상을 하거나 또 이런 그 자비 수행을 하게 되면 그때 드는 마음이 더 뭘 바래. 이게 덧자가 하나 더 붙어요. 더 뭘 바래. 더 뭘 바래. 그 느낌입니다. 이게 굉장히 진기예요. 그 진기를 먹는 거죠. 더 뭘 바래. 네, 좋습니다. 뭐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느낌. 그때 그 순간 정말 이렇게 편안한 이때는 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뭐 그냥 음 떠난다고 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느낌이죠. 네, 네, 바울님 공감해 주시고 네, 또 비슷한 경험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비기원, 자비관 한번 했으니까 중간 명상 따로 하지 않고요. 네, 오늘 또 질의응답 혹은 소감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다는 건 뭐 편안하게 잘 지낸다는 뜻인가 보죠? 네. 아니, 또 편안하게 잘 지내시면 편안하게 잘 지내시는 대로, 나 이런 통찰 같은 게 한 번 있었다든지, 뭐 그런 그 말씀도 환영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안 선생님. 네, 이거 오랜만입니다. 네. 좀 약간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요즘 챗봇이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사람들이 챗봇에 대해서 되게 네,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도 좀 검색해서 쳐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네, 심리 상담 분야에서 챗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야가 이제 챗봇이 이제 인공지능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음, 심리 상담 쪽에서 챗봇을 인간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고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러고 그것이 음, 어느 부분까지 이게 음. 전파될지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좀 한번 알고 싶거든요. 뭐, 저도 뭐 이렇게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상담자의 역할을 상당히 할 수 있겠다. 뭐 지금은 이제 타자를 해야겠죠. 이렇게 자기 말하자면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한테 가서 내 얘기를 하고 하듯이 내가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앞으로는 또 챗봇이 이제 말도 알아듣겠죠. 이제 내가 말로 하면 또 챗봇이 말로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아마 금방 되리라고 보는데 적어도 이제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이 저도 이제 챗봇 이제 종종 이용합니다만 이렇게 뭐라고 마음을 써내면 답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은 챗봇이 뭐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왜 궁금하신가요?
아니, 저가 좀 써봤는데, 내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공황장애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니? 그러니까 약간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얘가요. 그래서, 네네. 네. 공황장애 시에는 뭐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음, 하고 또 꼬리꼬리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물어보면은 상당히 좀 신뢰적인 대답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생뚱맞은 답변도 해주는데 음, 인간이 어떻게 정교하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애가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괜찮은 대답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얘를 통해서 또 상담이나 심리적으로도 접목하면은 또 좋은 또 이기가 하나 탄생했구나 네. 해가지고 교수님은 또 어떻게 좀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어,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대단한 이기가 발명됐죠. 그게,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어로 하면 영어보다는 지식이 적을 거예요, 얘가.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아마 영어로 질문하시면 더 고급진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뭐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예요. 그 얘가 많은 학습을 하면 할수록 지혜로워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지혜롭게 답해 주겠죠. 거기다가 이제 뭐 말도 하게 되면 내가 말로 물어보면 말로 답해 주고 또 원하는 목소리로 뭐 여성의 목소리로 해줘 라든지 음, 어떤 뭐 30대 여성의 목소리를 해줘 뭐 40대 남성의 목소리로 해줘 뭘 해가지고 뭐 실제로 상담하듯이 할 수도 있겠죠.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진짜 뭐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의 모습을 한 상담자 AI가 실제로 얼굴을 보여주면서 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상담하는 사람도 이제 다 어, 떠나야 되나? 그래도 아마 한동안은 그 곁에 붙어서 그렇게 질문하면서 성장할 정도 된 사람은 좀 경미한 상태일 거고요. 옆에서 좀 지지해 주면서 숙제도 내고 뭐 전화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마치 PT 하듯이 그 사람의 마음의 성장을 도와주는 데는 아직은 좀 뭐 인간이 날지 모르지만 또 그것도 또 시간 문제일 수 있겠죠. AI가 딱 붙어갖고 뭐 전화도 해주고 뭐 숙제했냐고 체크도 해주고 뭐 때때로 좀 엄한 말도 하고 때때로 또 좀 부드러운 말도 하면서 또 동기화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나의 그 가정교사처럼 PT 코치처럼 뭐 그렇게 해줄 날도 뭐 시간 문제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선생님 뭐 어때 답변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좀 저도 활용해 보면서 한번 이걸 어떻게 그 마음 네. 공부에 접목할 수 있을지 한번 사용해 보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물어보면 챗봇한테 물어보면 그래 저기 서울심리전 동북센터에 가면 여러분을 도와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직접 한번 배워보세요. 지금은 이 정도가 챗봇이 해줄 수 있는 어, 최선의 답이 아닐까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그런 공부를 하면 좋겠죠. 네. 물론 이제 마음이 좋지만은 않아요. 그게 뭐 심리학자의 직업을 어떻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챗봇이 갖고 있는 너무 대단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으로 쓰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지금 뭐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아마 되돌릴 수는 없겠죠. 어떻게 우리가 아마 그 사용의 윤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해 놓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르죠. 그런 매우 강력한 도구가 생길수록 그것의 사용의 위험은 음, 또한 커지겠죠. 마치 우리가 물질적으로 핵폭탄, 뭐 수소폭탄, 뭐 지구를 뭐 몇 번 절단낼 수 있는 그런 가공할 그 무기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정말 어떤 일로 그 단추가 눌러질지 또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니었겠습니다만. 챗봇은 또 다른 차원에서 뭐 인간에게 가공할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도구가 강력해질수록 우리 인간이 조금 지혜로워지는 게 더욱 필요하겠죠. 그래야 그 강력한 도구를 지혜롭게 쓸 테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더 열심히 챗봇이 더 빨리 발전하기 전에 인간이 좀 지혜로워지고 더 선해지고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그런 맨카인드로 그런 인류로 좀 진화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우리가 서둘러야 될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그래야 이런 챗봇과 같은 강력한 무기가 더 진화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우리가 조금 더 인격적으로 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결론은 버킹검 결론은 늘 버킹검인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안 선생님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네, 박 선생님, 네, 그 채팅창 그 행복하려면 성대에 초점 맞추라는 말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정적인 거 자꾸 씨름하지 마시고요. 네, 건강한 나, 그, 네, 13번 부탁합니다. 네, 이거 아시죠? 이 불건강한 나하고 씨름하시지 마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이 그 건강한 마음에 초점을 둬서 건강한 나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비 기원, 이 사랑자비의 그런 나를 좀 키워야 됩니다. 자꾸 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쌀떡에서 인심이 나거든요. 내 마음이 사랑자비로 채워지게 되면 옆에 사람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돼요. 옆에 사람의 짜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사랑자비의 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송 선생님,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강박적인이겠죠. 강박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짧은 명상이라도 마음 챙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각의 방해로 인해. 생각의 방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다른 명상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알아차림하면 되나요? 음, 네, 그럴 수 있죠. 또 평소에 명상이 잘 되다가도 정말 그 걱정되는 일이 너무 강하면 네, 명상이 잘 안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제 평소에 강조하는 게 이제 행위 명상이잖아요. 평소에 이제 행위 명상. 네, 다시 원래 그림으로 갈까요? 그래서 이 명상 요 쉬는 기술이죠. 쉬는 기술. 이 명상의 마음 기술을 이제 평소에 해두면 좋은데
그래서 그 행위 명상은 그 행위에 좀 집중할 수 있어서 좀 집중하기가 좋은 그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박사고의 경우에는 음, 명상도 명상이지만 이 마음챙김 훈련이 조금 더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올라올 때 자칫 명상만 하게 되면 명상을 조금 아스피린처럼 쓸 수 있어요. 머리 아픈데 이제 아스피린 먹는 것처럼. 근데 근원적인 처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그 생각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 생각을 잊어야 돼,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도망가지 않아요. 직면해요, 직면. 그런데 마음 챙김은 뭐죠? 이 보는 거잖아요. 본다는 건 뭐죠? 이 펜이 있으면 펜을 본다는 것은 거리가 있다는 거죠, 거리. 떨어졌다는 거죠. 내가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막 엉켜서 뭐 생각을 뭐 하네 마네 뭐 밀어내네 마네 뭐 생각을 따라가네 그런 게 아니라 생각도 떨어지잖아요. 생각이네. 생각을 생각으로 보는 거죠. 혹은 이제 그 생각 강박 이런 obsession만이 아니라 행동 강박 어떤 그 compulsion까지 있는 경우에는 물론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 compulsion을 이렇게 또 실행에 옮기지 않고 지켜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좀 강박이 강한 경우에는 좀 치료와 함께 치료적인 기법과 함께 마음챙김을 쓰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채팅으로 창으로만 질문하셔서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 떨어져 보는 마음챙김 권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종합적인 수행을 강조하니까요. 이 긍정 심리의 수행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깔끔하게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시고요. 모든 게 다 깔끔하게 되기 전에는 난 일을 못한다가 아니라 생각이 뭐 이것저것 뭐 복잡해도 내 머릿속이 뭐 이러이러한 생각들로 좀 복잡해. 이것이 지워지기 전에는 나는 공부를 못해. 그러지 마시고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어도 내가 한 30%만이라도 내 주의 자원을 쓸 수 있으면 그냥 30% 갖고 일할게. 30% 가지고 공부할게. 이런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30%가 뭐 40%가 되고 50%가 되고 60%가 됩니다. 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기법이 훨씬 나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거를 완벽하게 치유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더 문제다. 그냥 30% 갖고도 일을 하십시오. 음. 네, 조금 뭐 충분하지 않다면은 더 질문을 하시고요. 아니면 마이크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채팅창 써도 되고, 또 다른 분이 듣다가 또 궁금하시면 마이크를 사용하시거나 또 채팅창 쓰셔도 됩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유튜브도 방송이라 그러면 조금 아까까지는 방송사고인가요? 아, 방송사고를 막아주셨네요, 바울님. 네, 예, 교수님. 그,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뭐 긍정심리 이렇게 말씀하면서, 얘기를 네, 네. 하면서 제 상황을 좀 말씀드렸고, 사실 그 올해부터 계속 제가 긍정심리 계속 했어요. 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어때 되게 갑질에 이렇게 좀 몸에 밴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다가 마주보고 문구를 했었고, 그러다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어떤
그런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는 계속 또 그런 분들한테 또 자비 문구도 보내면서 계속 했었는데 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저희 상황을 말씀드렸고 되게 좀 복잡하고 좀 미래가 조금 음, 너무 조금 이렇게 좀 불안하고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막 조바심을 갖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교수님하고 상담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네. 이번 주는 굉장히 편했어요. 아, 그냥 사실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각 나이대마다 남자든 여자든 그 20대, 30대 갖고 있는 고민은 다 누구나 있는데 그거를 문제시를 하는 게 더 문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회사 가서 어떤 직원들한테 저 나이가 후배인 직원한테 얘기를 해도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직원을 갖고 있고 문제를 갖고 있고 다 네, 고민을 누구나 다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막 너무 문제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저 음, 생각을 더 키우고 그러니까 음, 더 막 저의 아이덴티 중에서 막 고민에 나와 이 분노에 나와 부정적인 음,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자비도 보내고 긍정 심리도 같이 가지면서 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난주는 굉장히 네, 편했습니다. 그리고 아, 일단은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요. 네,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래 뭐 네, 아직까지 좀 길게 보고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러면 지금 현지에서 열심히 하다가 보다가 음, 다시 또 좋은 어떤 기회가 나오면 그때 또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어떤 네. 리프레시 되는 어떤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 훌륭합니다. 아, 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장의 어떤 성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얘기를 제가 교수님이 했던 얘기 네, 오늘 한 얘기를 어제 누군가한테 제가 그 후배 직원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길래 제가 이 음,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참 이거 뭐 지난주에 깨우치고 나서 이걸 또 뭘 또 얼마나 안다고 또 이거를 아, 그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왜 직원한테 얘기를 해주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네. 아, 자꾸 그렇게 예, 해 주시면서 교학 예. 상장, 네, 함께 그러네요. 성장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현재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보고 그리고 저희 아이덴티티를 여러 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쪽의 음, 어떤 아이덴티티가 나오게끔 한번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네네. 어떤 그 분노의 나나 그런 또 다른 저희 음, 어두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나가 그렇죠. 나오면은 바로 저를 알아차리고 조금 네, 더 좀 객관적으로 좀 멀리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통찰을 네, 좀 느낀 것 같아요. 음, 예. 네네. 앞으로 계속 좀 아, 지속됐으면 훌륭합니다. 좋겠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네, 경험들이 어느새 이게 딱 왔구나. 나도 모르게 딱 이렇게 네네. 또 깨우쳤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훌륭합니다. 예, 제 경험 좀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한 주 만에 아주 뭐 통찰을 많이 하시고, 그거를 실천하시고, 뭐 후배 직원에게 또 도움까지 주시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전할 수 있을 때 자기 공부가 더 커집니다. 저처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뭐 조금 아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굉장히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그 교화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큰다. 교학 상장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 그전에는 저도 예전에는 이런 뭐 마음의 인격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참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잘 아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되고 나야 뭐 이런 뭐 인격이니 마음의 성장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아이 뭐 이런 수준 갖고는 안 돼. 그리고 저도 그전에는 이런 말을 잘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을 또 하게 되냐면 내가 온전하게 된 다음에 말을 한다. 그런 거 내가 좀 정도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래도 누구를 돕는 말을 한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런 때는 오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보다는 함께 가는 거다. 함께.
누가 더 뭐 완전해져 가지고 가르친다기보다도 뭐 그거 뭐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통찰이 조금 왔을 때 그걸 나누고 중요한 건 그 통찰이 그 점수라 그러죠. 영어로 하면 insight and working through가 돼야 되는데 통찰과 그 도노와 점수 어떤 통찰이 온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몸과 마음에 익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말할 수 있다. 말하면서 내가 또 점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통찰을 도와줌으로써 또 그분 스스로가 그 점수할 수 있도록 워킹 스루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서로 나는 또 나름대로 역할하면서 나도 공부하고 또 또 배우는 역할하면서 또 공부하고 또 배운 것을 또 가르치시면서 또 공부하며 성장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함께 성장한다. 교학, 상장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뭐 아니다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죠. 다만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고 이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근데 그 자연스럽게 이 나이 때는 20대 때는 뭐 이런 고민 걱정이 있고 뭐 30대 때는 이렇고 결혼하기 전엔 이런 고민 걱정, 결혼하면 이렇고 또 아이를 낳기 전엔 이런 고민 걱정, 아이를 낳은다면 이런 고민 걱정.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가 인생의 과업이다. 그걸 해결해 가는 과정이지 묵묵히. 그러면서 어떤 단맛, 쓴맛 그 함께 보면서 다양한 맛을 인생의 맛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받아들인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바울님, 네, 그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시간 다 됐네요. 9시 59분입니다. 나머지 1분, 네, 마무리 명상하고 채팅창에 질문이나 또 오늘 공부한 거를 별건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이렇게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냥 끝나는 것보다 오늘 어떤 게 좀 마음에 닿는데 그렇게 한번 말로 정리해 본다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분 마무리 명상하고 채팅창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음. 네, 소피님도, 네, 좋은, 네, 소감 고맙습니다. 좋은 경험하셨네요. 네. 그렇게 한번 실제 경험하면서 이게 학습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머리로 알던 것이 실제 체험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익숙해지죠. 음. 이게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육바라밀에서 인욕바라밀을 학습하신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김 선생님,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네, 좋습니다.
네, 임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공부가 돼서 좋고요. 더 바람직한 것은 어,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기. 마중물 자비문구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꾸 해보기.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눴던 자비기원 정말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가만히 묵묵히 어떤 밥을 오래 씹듯이 묵묵히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이 역할을 해주는 내 몸과 마음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정말 축원해주고자 하는 정말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그렇게 기원하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니르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소감, 네, 안 선생님도 고맙고요. 네, 소감 말씀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새로운 한 주도 네, 정말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고 성장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